뉴저지주의 코로나19 전파율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도시와 똑같이 시골에도 침투돼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오늘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학교가 문을 열면 바이러스도 무증상 학생들과 함께 몰래 스며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국은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자주에서 가장 큰 학군의 교사, 직원 등 약 25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도 열대성 폭풍 아지엣의 영향으로 각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전파율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확산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내 젊은 층의 확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전파율이 1.49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29일 1.35를 넘겨 지난 4월 피크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는 감염자 1명이 1.49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으로 광범위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특히 18세에서 29세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4월 12%, 6월 22%, 7월 33%까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젊은 층들의 잦은 실내 모임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후적 거리 유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히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정상화에 따른 실내 활동 중 일부를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11 확진자는 331명, 11 사망자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어제 신규 확진자는 531명,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국 코로나19 사망자는 6일 연속 1000명을 넘기면서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일 219명이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후 하루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또 이날 누적 환자가 50만 6,592명으로 집계되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긴 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바이러스가 대도시와 똑같이 시골에도 침투돼 있다는 경고가 백악관 전문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코로나19 사태는 3월 사흘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바이러스는 비상하게 널리 퍼지고 있으며 대도시와 똑같이 지방에도 침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가정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올 연말까지 미국의 사망자 누계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3주간 2만여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지난 3주간 14개 주를 둘러본 결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며 집중 발병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라도 감염됐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스 조정관은 계약 문제와 관련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확진자 발생을 멈춘 다음에 안전하게 문을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66만 명, 사망자 수는 15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률이 3% 미만일 경우 공립학교 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대면 수업 세부 시행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확진율이 3% 이상이면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한 교실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을 14일간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또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14일간 자해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같은 학교에 각기 다른 교실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학교 건물 전체가 2주간 폐쇄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마스크 착용, 건물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몸이 아픈 학생을 위한 격리실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5일 중 하루에서 3일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만일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게 하고 싶다면 분기별로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마감일은 8월 7일까지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코비드-19로 인해서 학교가 3일 만에 갑자기 대면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사실 어려움과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고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서부터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 교육인 브랜디드 러닝을 이제 새로 선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학부모 협회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너무 학생들이 집에서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물론 온라인 교육의 이점도 있지만 이제는 학교를 좀 가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뉴욕시 교육 산하에 있는 1,900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반에서 30명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10명 이하로 8명에서 9명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실의 자체를 다 대체하고 그래서 60feet, 사방 60feet 미터에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안을 다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월 첫 번째 주에 뉴욕시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학교가 문을 열면 바이러스도 무증상 학생들과 함께 몰래 스며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텍사스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는 남서부의 선벨트 지역은 당장 개학하면 학교에 나온 학생, 교사 등 500명 중에 최소한 10명의 감염자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들 감염자들은 조용히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 대학 연구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전국 공립학교의 80%에서 500명 중 1명의 감염자가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인구 70명당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마이애미, 내슈빌, 라스베거스 등을 최고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학생 500명당 예상 감염자는 마이애미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1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 조지아주의 한 학군에서는 교사, 직원 등 약 260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인디애나주 핸콕 카운티 학군에서는 개학 첫날 중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학교가 문을 열면 조지아주처럼 교사 학생들의 집단 감염 사태를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현재 전국 25개 학군 가운데 19개 학군은 9월 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주택국은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마감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입과 렌트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양식도 새로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주택국은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마감이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가운데 접수 기한을 오는 8월 6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국은 또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 수입 증명이 없거나 리스 등 렌트 계약서가 없는 이들도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주택국은 웹사이트에 한국어 번역 안내서를 추가로 구비해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수입이 중간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수입이 줄어든 경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민권센터도 상담 기간을 8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학군의 교사, 직원 등 약 25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에 참석했던 10대 26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NN 방송은 조지아주 보건당국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 귀넷 카운티 학군의 교직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결과 250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14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며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또 청소년 여름 캠프에 참석했던 10대 26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서를 인용해 YMCA가 지난 6월 21일부터 조지아주 하이하버 캠프장에서 주최한 야영 캠프에 참석했던 직원 258명, 어린이 363명 등 총 621명 가운데 347명을 접촉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6%인 26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 양성 비율은 1살에서 10살 51%, 11살에서 17살 44%, 18살에서 21살이 3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캠프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도착 12일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시작 이틀째인 23일 10대 직원이 오한, 기침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CDC는 캠프 참석자들은 여러 명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다양한 실내, 실외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집단 활동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교사를 포함한 10대의 집단 감염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 대책 없이 공립학교 개학을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실업 수당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말 동안 민주당과 백악관은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난 3월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에 따라 주정부와 별도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추가 수당은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만료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팬데믹 사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추가 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은 추가 수당이 근로의욕을 꺾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화당은
백악관과 조율한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는데 9월까지 주당 $2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ABC 뉴스의 This Week에서 $600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를 줄이려면 경제 회복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회의가 끝난 뒤 아직 합의에 근접하지는 않았지만 생산적인 논의였다며 지금까지 했던 토론 중 최고였다고 전했습니다.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진전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협상안이 나오리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려면 추가 부양책 합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마이너스 32.9%로 7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 일원에도 이 폭풍의 영향으로 50마일 이상의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는 오늘 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계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사이아스가 플로리다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해안 지역을 통과하면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 캐롤라이나 지역에 상륙할 때 허리케인급 위력을 보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사이아스 상륙을 앞두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당국은 이사이아스는 상륙 때 시속 112km의 강풍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전선과 나무들이 바람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강풍과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이아스로 남부 지역은 물론 일부 내륙 지역도 폭우와 강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일원도 내일 이사이아스의 영향으로 강한 폭풍우가 예상되며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는 폭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Scientists fret as White House rushes vaccine. Eyeing safety versus need. Fears of pressure to hand an October surprise to the president. 백악관이 백신을 서두르자 과학자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안전 준수 대 필요성. 10월의 서프라이즈. 10월에 좋은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압박 우려. 백신을 출시하기 전에 오래 검사를 할수록 안전하고 효과적인데요. 백악관은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But with 1,000 people dying each day in the United States, schools finding it difficult to reopen, and the deep recession inflicting economic pain across the country, the desire to find a way to return to normal life is powerful and transcends partisan politics and borders. On Sunday, Russia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start a nationwide inoculation campaign in October with a vaccine that has yet to complete clinical trials. The latest evidence of the global potential for cutting corners. 그러나 미국에서 매일 1,000명이 사망하고 학교들은 개학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불황이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강력하고 당파적인 정치와 국경을 초월합니다. 지난 일요일 러시아는 10월부터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White House officials do not specifically mention the election during the board's discussions, people familiar with the conversation say they ask regularly about October, a date that hangs over the effort. Trump campaign advisors privately call a pre-election vaccine the Holy Grail. 백악관 관리들은 이사회의 논의의 과정에서 선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10월에 대해 정기적으로 묻는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선거 참모들은 선거 전에 나오는 백신을 사적으로 성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1월 선거 전에 백신을 개발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큰 이득이지만 개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approval of a new vaccine is typically an exhaustive process, where agency employees meticulously go through data from clinical trials to review whether the vaccine is both safe and effective. The threshold for approving vaccines is typically higher than it is for therapeutic drugs because they will be used in millions of otherwise healthy people, meaning that even rare side effects could affect many more people than a drug that treats a specific illness. 식약청의 새 백신 인가는 통상적으로 기관 직원들이 임상시험 자료를 꼼꼼히 살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철저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승인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치료약보다 높습니다. 그것들은 수백만 명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희귀한 부작용도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White House officials said that Mr. Trump would not distort the vaccine review process to help his campaign. The rapid research, development, trials, and eventually distribution of a COVID-19 vaccine is emblematic of President Trump's highest priority,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said Judd Deere, a White House spokesman. It has nothing to do with politics.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백신 검토 과정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COVID-19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시험, 궁극적 유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정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Dr. Fauci has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system will hold. Historically, the FDA has based their decisions on science, he told a House committee last week. They will do so this time also. I am certain. 파우치 박사는 이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고 그는 지난주 하원위원회에서 역사적으로 FDA는 그들의 결정을 과학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국 48개 주에서 발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살모넬라균 중독 환자가 보고돼 연방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발병 원인은 가금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공무원들은 살모넬라균에 걸린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그들 중 74%는 병아리나 새끼 오리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0월 2일부터 비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다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라 전문직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예체능 특기자 비자 신청 수수료가 현재 $450에서 각각 $555, $805, $705로 인상됩니다.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MVC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사전 예약을 해서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MVC는 현재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필기시험을 예약하더라도 최대 30일은 대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렀던 연방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해상에 내려하는 방식으로 어제 오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헨리와 벤켄은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갔으며 62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과학실험, 우주 유영 등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생각하고 또 함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